하나야? 이게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물론 학교를 개학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생각 예상이 되는데, 왜냐면 내가 그 출근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길에서 이제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이 우르르 지나가는데 다 어깨동무하고 마스크를 쓰긴 쓰는데 막 옆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명이 확진이면 쭉 다 걸리는 건데 어깨동무 하지 말자. 급식실 하나도 반영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어? 있는데 어. 뭔가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 일단 기침 한 번 하면 그 주변 반경 5m는 초토화 되는 거잖아.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이 나와 있는데 13개 유형 정도가 있습니다. 자, 원방 굉장히 힘든 관문을 일단 한 번 정도만 한 거고, 도형의 이동까지 좀 진행을 하고, 일단 상은 연책은 그 마무리가 되면은 단원 마무리들이 남아 있으므로 자기 책상에 일단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교재가 RPM을 했으니까 센이 나올 건데, 센 B 아니 혹시? 처음 보지? 들어는 봤어? A 스텝과 C 스텝이 혹시 B 스텝만 있는 거? 센 B. 그래서 센 B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 남은 부분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시험 기간 때는 상에 집중을 할 거고. 자, 첫 번째 점의 평행 이동.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이라는 게 하나 있고 도형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점의 평행 이동을 우리 하고 나서 나중에 도형의 평행 이동이 나오면은 비교를 한번 해줄게. 근데 이거 잘 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뭐로 이렇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시험 지문상에는 뭐뭐를 평행 이동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A 스택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나오거든. 그래서 를에서 뭐뭐로 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다는 거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뭐로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간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x 좌표만 보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 1이 됐네? 그럼 요거는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에 따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2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대.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걸로 조심해야 되죠? 뭐뭐로 되는 거래. 그러면 과연 어떤 점이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5, 마이너스 2가 되느냐.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어떤 x좌표에서 4를 더해서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에서 4를 더해서 5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y좌표에서 마이너스 6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네? 그러면 이 좌표는 4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과 로만 조금 조심해주면 첫 번째 유형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A 스텝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70페이지에 딱 가운데쯤 있죠, 요거. 요거 요거만 일단 보고 있어봐, 그냥. 요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 자, 점의 평행 이동이 하나 있고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는데, 그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의 구별법은 뭐냐면, 점은 순서상으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순서상.
근데 도형도 순서상이 나와 있긴 한데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F라는 거와 는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F하고 는형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킬 건데 점은 어떻게 갈 것이고 도형은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점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X에다가 A를 더해서 X좌표, Y에다가 B를 더해서 Y좌표. 얘는 신경 쓰지 마. 자,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라고 돼 있으면 우린 요거 내놓자. X라는 문자 대신에 X-A를 대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 다음에 Y라는 거 대신에 Y-B를 대입한다. 요거를 별표를 좀 쳐놓고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형 1번 이쪽 위에다가 요 도형 하나만 요거 좀 적어볼까?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도형이 나왔을 때만 조금 조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유형부터는 내가 도형이기 때문에 계속 얘를 어떤 거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적으면서 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형이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네. 어떤 f에 x, y가 있네. 는요? 예를 들은 거야. 얘를 어떤 평행이동에 의해서 f에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는 0.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갔으면 도형은 반대라고 생각해주면 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요거의 부호 반대인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역으로 이런 기호가 있을 때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도형은 반대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조금 혼돈이 많이 있는 거야. 점하고 도형 자체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반대, 여기 있는 거 반대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얼마만큼씩 평행이동 되는지 조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4페이지에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도형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 여기도 유형? 시작부터? 몇 교시 했니? 7교시 다 했니? 와 진짜? 오늘은 그렇고 어제? 어제도 7교시. 진짜? 풍생은 2교시하고 끝났다는데? 4교시. 4교시? 1학년은 4교시. 고3은 어제 왔는데 2교시만 하고 끝냈다길래 1, 2학년들을 2교시만 하고 보내고 고3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고3을 왜 그렇게 하고 보냈을까? 자, 1254번. 자,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는 게 주어져 있네, 그지? 자,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얘를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x라는 거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x하고 얘 부호 반대인 거. 그래서 a 해놓고 x 마이너스 4를 딱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해놓고 요 y라는 거 대신에 요거 부호 반대죠? 그래서 y 마이너스 n을 대입한다. 이렇게 식을 써주는 게 도형의 평행이동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거.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ax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y죠?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2n이 있죠? 마지막 여기에 플러스 1 요 직선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뭐랬니?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 얘가 3이 되겠죠? a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는 똑같고, 그 다음에 아이고 플러스 1 받았네. 요거 자체가 지금 얼마라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a 값은 구해졌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5 하면 마이너스 14죠? 넘어가면 14? 14면 얼마 되나? 8? 그러면 2n이 8 되겠죠? 그러면 n 값은 4로 찾아지겠네. a는 3, n은 4.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7 되겠죠?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전 빼고 다 조용해요. 2차 함수, 원, 1차 함수 이런 거 전부 다 도형이야.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들을 다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 6시부터 시작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좀 일찍 끝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사람은 선생님 6시 전에 수업이 없거든? 그러니까 6시 전에 와서 질문을 아무거나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기만 한다면 올까? 고3 정도면 그래도 오는데 맞아 이제 학기 시작했잖아. 선생님을 좀 귀찮게 해야지 너희들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자, 일단은 여기 존재하는 얘를 가지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이렇게 일단 끊어보자. 자, 일단 y축 방향 해보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 방향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씩 적고 할게 그냥.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요 식에 대입하면 y 플러스 2는 x 대신에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흰색 부분까지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 y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줬대. 그럼 쟤는 y 대신에 y-n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y 대신에 y-n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자, 그럼 주황색 여기까지도 딱 끝났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요 점이 지금 4, 마이너스 1에 그럼 4, 마이너스 1을 여기에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했을 때 우리는 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으면 0은 4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m. 따라서 m 값은 1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은 x에다가 4를 딱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 그러면 n 값은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요거 두 개 더한 값은 4로 이렇게 다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마지막 문제 정도. 직선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자. 항상 이렇게 식을 해서 흰색 부분만 먼저 볼게. y축 방향으로만 생각해봐. 그래서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할 건데 나중에 직선 자체는 항상 y 있는 걸로 고치는 식을 많이 할 거야. 눈이 감기고 있어. 되게 차려. 그러면 얘를 어차피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에서 또는 이차함수에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얘는 그냥 우변에서 마이너스 1을 그냥 그대로 추가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좀 생각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넘길 거니까. 근데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된 것만 부호 반대로 집어넣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은 그냥 우변에다가 그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단계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해?
평행 이동 중에서 이제 포물선, 즉 이차함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3번 유형에는 이렇게 좀 될 것 같아. 포물선이라는 것은 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모르겠는데 가장 기준을 잡는 게 꼭지점.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럼 원은 뭐를 기준으로 잡겠니? 당연히 중심을 기준으로 잡겠죠? 평행이동 시켜도 원을 평행이동 시켜도 반지름은 바뀌지 않죠? 그 다음에 이차함수를 평행이동 시켜도 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얘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만 바뀌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만 바뀐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을 생각할지 그러면 얘도 꼭지점도 중심도 전부 다 뭐냐면 얘 점이야, 점.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편한 것은 그래도 아무래도 점이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편한 거니까 점의 평행 이동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유형 가볼게. 첫 번째 문제 가보자. 정신 차려. 야,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애들이 피곤해하기 시작하네. 자, 자, 다른 거 필요 없다 했죠? 출발하는 요 식의 중심이면 3,0이 되겠죠? 3,0. 그 다음에 도착하는 얘 현성아, 요거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되니? 그렇죠. x-2로 나눠서 마이너스 1, y의 개수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중심의 좌표만 판단했더니 이것이 이거로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되는 거네 라고 되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요 표현 자체에서 f는 0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점의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의 점에서 중심의 점으로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가야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요 표현을 보고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이만큼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축 평행 이동 보면은 이만큼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4랑 b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답은 8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심만 점의 좌표만 잘 찾으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차 함수도 한번 해보자. 2차 함수. 자, 4번 유형까지 하고 한 문제 정도씩 푸는 시간 좀 가지고 그 다음 유형 또 진행할게. 자, 2차 함수 다른 건 신경 쓰지 말랬죠? 요 식을 딱 보는 건 요거 꼭지점의 좌표 x의 개수에 x 제곱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분모로 딱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x 좌표가 마이너스 1,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a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평행이동 시켰을 때 꼭 지점의 좌표를 봐야 되겠네.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7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y좌표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좌표가 0.
그래서 a 값은 7.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때 x좌표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6이라는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되겠네. 만약에 이거를 꼭지점하고 중심을 가지고 판단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x 대신에 x-a를 집어넣고 플러스 8 x-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는 그런데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이제 y축 방향으로 평이 이동한 것은 여기다가 a 플러스 2 해주는 거죠. 요 식을 전개해서 꼭지점을 다시 구해야 돼. 원래 기본 정석.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차 함수는 꼭지점을 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을 생각하면 식이 복잡해져.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유형 봅시다. 쟤도 더운가? 왜 그러지? 꺼져버렸는데? 또? 오늘. 두번 꺼진 거 자, 엎드리지 마시고 1262번 자, 1262번 볼게. y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존재하네, 그지? 그런데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얘를 3 x-a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a만큼이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2a만큼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a 이렇게 해주면은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직선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런데 요거 나와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원의 중심을 지나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그럼 이거의 중심 1, 마이너스 2. 그래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면 무조건 원의 넓이는 2등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 여기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전개를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는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플러스 2a a 계산하면 마이너스 a니까 저로 넘기자. a 이거 계산하면 2네. 근데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4. 이런 게 이제 평행 이동의 활용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듣고 몰랐어? 네. 어허. 쉬는 시간. 자, 한 문제 더 풀고 갈게요. 조금만 정신 차리십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은 평행 이동을 하라고 했네. 요걸 봤더니 F는 0이 없습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뜻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중심을 판단한다고 했죠? 중심. 얘 중심 원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3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평행 이동을 딱 시킬 거야. 그러면 A를 더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 다음에 b를 더하고 3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아, 원의 중심은 1사분면에 있대. 그런데 얘와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것은 이런 그림을 의미하는 거다. 괜찮죠? 이거 가지고 뭘 찾아낼 수 있겠니? 중심이 있는데 이렇게도 4가 돼야 되고 이렇게도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은 4,4가 있죠. 왜? 반지름이 지금 4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된 얘가 4, 얘가 4. 그래서 A 값은 6, 그 다음에 B 값은 1. 두 개 더하면 7이라는 값이다. 그림까지 잘 그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4개 유형 끝났으니까 여기 위쪽에서 한 문제씩 빈 거 하나씩만 좀 풀고 지나갈게. 자, 5번째 유형 가볼게. 이제 5번 유형과 6번 유형이 있는데 5번 유형은 뭐라고 돼 있죠? 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6번 유형은 도형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야 되겠지. 7번도 도형. 여기서는 점과 도형이 어떤 차이가 있... 학생들은 항상 그렇게 증명사진 있으면 하나씩 나눠 갖고, 그지? 자, 일단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2,1이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점을 x축에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바뀝니까? 안 바뀌죠? y좌표만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2,-1.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요 거리만큼 똑같이 이만큼 오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1이 되겠지. 높이는 똑같은데 x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점 있죠?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하고 이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고 y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이거야. 잘 봐야 돼. 4번까지만 나와 있죠? 얘가 y는 x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요 부분만큼 이렇게 오는 거거든? 요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그러면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x, y가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1,2. 그래서 부호가 아니라 좌표를 서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좌표를 서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런데 안 나와 있는 5번 갑니다. 5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5번 하나 더 만들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얘가 y는 마이너스 x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을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직으로 돼서 같은 거리만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x, y를 바꿔. 그래서 1하고 2를 해줄 건데 부호도 반대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x, y도 바꾸면서 부호도 반대. 그러면 여기를 a, b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쉽게 표현하는 거. 위치도 바꾸면서 부호까지도 서로 반대로 바꾸는. 얘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요것도 적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근데 x축, y축은 서로 반대 문자에 대한 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다. 근데 원점은 둘 다 바꾼다. 근데 직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있으면 y는 x는 x, y 좌표만 반대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바꿔놓고 부호도 반대로 해놓고.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요런 거 정도가 나와. 요런 거. 100번 하겠대 이걸. 솔직히 100번 이동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규칙을 조금 찾아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이런 순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가겠대. 그래서 100번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네. 아니 마이너스 1이 있네. 자, 첫 번째라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그러면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한다. 너희가 책이니까 이쪽으로 정리가 낫겠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죠. 첫 번째 마이너스 2, 1 이렇게 딱 적어놓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니?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원점은 둘 다 부호 반대. 그래서 두 번째는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x만 부호 반대.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자, 봐봐. 이렇게 됐는데 처음 출발했던 게 어떻게 됐니? 다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스톱해서 요거 세 개가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0이라는 것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1인 것은 첫 번째 거. 결국 진행하다 보면 얘가 100번째 점의 좌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두 개를 빼는 건가? 빼면 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3. 요거 하나만 하기엔 좀 그래서 위쪽으로 대표 문제도 하나 볼게. 자, 대표 문제를 봤더니 주식 문제. 얘들 헷갈리지 않네. 어디가? 집이 어디가? 이쪽에서 패스. 자, 일단 P라는 점이 있네, 그지? Y는 X의 대칭 이동하네. Q. 자, 일단은 P라는 것은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Q라는 것은 Y는 X의 대칭 이동하는 건 뭘지? X, Y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2 이렇게 딱 적어놓자.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래. 그러면 R 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요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얘를.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이면 Y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죠. 얘만 부호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삼각형이 나올 건데 그거에 뭘 구하시오? 무게중심 G를 구하래. 자, X좌표 보면은 얘 세 개 다 더하면 3이죠. 무게중심은 3으로 나누는 거니까 1, 그 다음에 Y좌표 3개 다 더하면 2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분의 2.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무게중심의 좌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진짜 이해됐니? 스토리는? 괜찮아? 스토리는? 하나 더 풀어봐? 더 풀어달라면 더 풀을 수 있어. 그냥
이 법칙대로 그냥 그대로 시행만 하면 돼. 근데 아직까지 안 외워져서 조금 혼돈이 있겠죠? 자, 점의 이동이었고, 자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은 F는 0이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점의 평행 이동이면 x축 대칭 이동이면 y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했어. 근데 도형은 아니야. y를 좌표라는 게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y라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 그래서 x가 나오면 반대 문자 y를 부호 반대에서 집어넣으면 돼. 그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 원점 대칭 이동이면 이거 둘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그 다음에 4번이면 우리가 xy 좌표를 바꾸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그럼 또 하나 없는 게 있지. 5번을 해야 되겠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요거 하나만 더 적을게. 그럼 얘는 뭐냐면 x라는 거 대신에는 마이너스 y라는 거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대입이라고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자. 그냥 문자만 바꾸는 게 아니고 부호까지도 반대로 해서 바꿔줘야 된다.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도 외워질 때까지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270번 어깨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데 그러면 생각나는 게 x라는 것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것을 대입한다라고 위쪽에 글을 보면서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 자체를 바꿔주겠죠. x라는 것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 자, 그랬더니 이 직선에 수직이래.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 기울기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기울기는 무엇입니까? 3이죠? 역수치하고 부호 반대하는 거.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기울기를 딱 찾았어. 그리고 이 점을 지나겠대. 마이너스 6,2를 지난다라는 얘기까지도 있네? 그럼 이걸로 우리는 직선의 방식을 세울 수 있겠죠?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y는 3, x는 부호 반대, y는 원래 y 대신에 y-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넘기면 y는 항상 그대로 집어넣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y는 3x 18 플러스 2니까 2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필기를 천천히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 더 해봐야 되겠는데 빨리 한다. 됐니? 하나만 더 할게. 자, 요 직선이 하나 있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요거네.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것은 x랑 y를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 거야. 얘가 L1. 그 다음에 두 번째 L1 이렇게 구해진 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할 L2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게, 이렇게 딱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y만 딱 넘겼더니 y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요 직선에 지금 뭘 구하랬니? 기울기만 구하라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는 천천히 문제 풀 때 저 위에 거를 보면서 이 똑같은 작업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포물선 원 쪽으로 가볼게. 여기도 8번째 유형까지 하고 잠깐 푸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 자, 원이 나왔네? 원, 뭐 하면 좋니? 원? 신개념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코인 들어가 아니에요? 제코인 좀 들어가세요. 3월 3월 9일? 2월달 달력이네? 이거 되겠다. 자, 원을 무조건 중심으로 판단할게. 도형처럼 생각 안 할게. 자, 일단은 중심을 판단해보자. 중심.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얘가 a 콤마가 되겠죠? y의 개수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3. 됐죠? 일단 첫 번째 중심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네. 점이다, 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반대로 x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3.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은 2분의 1a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모든항에 2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은 a 플러스 1 그래서 a 값은 5 이렇게 찾아내지.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요번에도 그냥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요거는 또 식으로 하는 문제네. 식으로.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완전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표준적으로 고쳐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내도 상관없는데 문제를 읽어보고 가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즉 x랑 y를 바꿨더니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y축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를 구하시오라고 이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굳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작업 이것만 가면 되겠죠? xy를 바꿔. 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0x 마이너스 5는 0. 일단 xy를 바꿨습니다. 하나 적어 넣으시고 그 다음 얘가 y축과의 교점이네. y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했던 작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x좌표가 0인 거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 사라지죠? 얘 사라지고 결국 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이래. 인수분해가 되네.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5는 0. 했던 y 값이 마이너스 1, 5. 그래서 요 거리는 6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문제를 먼저 끝까지 좀 읽어보고 그냥 식으로 단순하게 풀어도 될 때가 있고 요 차이를 조금씩 적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활용만 하면 되겠네. 활용은 제일 어려운 문제 같게. 굉장히 힘들어. 자, 일단 요것도 읽어보고 식으로 할지 점의 중심으로 할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일단 원방이 나와 있네.
원방이 나와 있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후 직선 또 있네. y는 x에 대칭 이동했더니 이 직선에 의해서 원의 넓이가 2등분 되었다? 식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원의 넓이가 2등분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니? 이 직선 자체가 원의 중심을 지날 때밖에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면 중심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심을 가는 거야. 처음에 중심은 a, -1. 그 다음에 우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죠. 원점 대칭 이동은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 반대로 해야 돼. 그래서 -a, 1.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 y좌표가 서로 바뀌겠죠? 그래서 1, -a. 그러면 저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을 해주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3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 그래서 a 값은 -2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겠죠. 자, 8번째 유형까지 진행했으니까 또 한 문제씩 풀어봅시다. 위에 공식들을 보면서 적응을 잘 해보자. 자, 1282번 어떤 원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x축과 만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식으로 가볼게. 자,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그래서 x 플러스 3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 첫 번째. 자, 첫 번째 식 하나 적으시고 이해 안 되면 또 얘기하고. 두 번째 직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대입한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은 16. 두 번째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x축과 만나는 교점이네. x축과 만나는 교점은 우리는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0 대입하니까 3의 제곱 9네? 넘기면 9를 빼면 7?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요식이 남았잖아, 그치? 전개를 해도 상관없어. 전개를 해도 상관없대. 전개 안 하고 우리 그 중선대 표현으로 x를 구해볼게.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x-2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변을 루트로 씌우면 x-2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러면 x라는 것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7과 2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는데 요 거리를 구하시오. 결국 2 루트 7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식으로도 괜찮네. 일단 중심의 좌표로 그냥 하려 했더니 그런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자, 두 문제를 풀어줄게. 네 문제 있으니까. 아유, 중심 잘 몰라. 일단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식으로 하는 게 나을까? 중심의 좌표로 하는 게 나을까? 뭘로 하는 게 낫겠니? 중심의 좌표로 하는 게 낫겠죠? 자, 첫 번째 중심 P, Q. 자, 요거부터 갈게.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러면 y 대신에 y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죠? 중심이 P, Q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죠, 화살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였습니다.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p, 마이너스 q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뀌겠네. 그죠? 자, 지금 반지름이 4입니다. 반지름이 4.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4종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면에 따라서.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이 말 가지고 x좌표, 절대값, y좌표, 절대값, 쓴 반지름, 중심의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중심이 있을 때 그 x좌표가 요만큼이잖아, 그지? 그게 반지름. y좌표가 요만큼인데 그게 반지름. 근데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야지만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중심의 x좌표인 p를 절대값 씌워서 반지름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플러스 3을 절대값 씌워서 얘도 4.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pq 양수값을 구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p는 4라는 게 그냥 나왔죠? 그 다음에 q값 7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4니까 4로 튀어나오죠? 양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p 플러스 q는 11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저거 별표 쳐놓고 잘 외워야 된다. 저거 빨간색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도 y좌표의 절대값도 둘 다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된다. 다들 이거 너무 좋은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되었습니까? 다 표정들이 막 이렇게 방학 때는 그래도 다들 이카 제발 다행이다. 방학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계약하니까 다들 장난 아니야. 조금 지나잖아. 4월 둘째 주부터 너희 수행 평가가 폭탄으로 나올 거거든. 그럼 학원 오면 이제 다 잔다 이제. 한 새벽 4시까지 수행 평가하고 학교 갔는데 거기서 뭐 쪽잠을 자다가도 그게 제대로 잔 게 아니겠지? 그럼 학원 오면 애들이 완전 피곤해가지고. 4월 26일에 그 중간고사에 4월 26일. 그러면 4월 초중에 수행 평가가 있고 시험 한 2주 전까지 수행 평가를 2주 동안 엄청 폭탄으로 나왔거든. 첫 주랑 둘째 주에 폭탄이겠다. 한 달 반 뒤에 시험이야? 보통 5월 초였는데? 되게 빠른데?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한 학교, 그 다음 주 한 학교, 그 다음 주 한 학교. 작년에 최대 5주까지 벌어졌어. 처음 시작한 학교와 마지막 시작한 학교가. 자,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얘기를 할게. 첫 주에 시작하는 애들은 딱 끝났겠지. 그러면 기말고사 범위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면 되는 거고. 안 끝난 애들은 중간고사 범위를 풀면서도 질문하면 되는 거고. 각자 질문하는 거야. 시험 기간에는. 아무래도 늦게 하는 학교는 시험 범위가 더 많을 거고, 일찍 하는 학교는 시험 범위가 더 적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진도 나가는 건 거의 비슷할 거야. 제발 시험 기간에 잘 맞아야 되는데. 자, 잘 봐. 여기서 뭔가 한 가지 공식을 적어줄 건데 알고 싶은 사람은 알고 모르고 싶은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속도 차이는 안 납니다. 자,
여기. 지금 얘를 잘 봅시다. 여기가 지금 A, 8이라고 할게. 여기에 이 점을 어떤 점에 대하여 나온 게 기준이야. 기준점. 여기가 마이너스 4,6이래.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나오는 점의 좌표가 이거래. 마이너스 6,2 이렇게 만들어지겠대. 자, 그러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것은 중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요 점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세울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얘와 요거와 요거 A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x 좌표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y 좌표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그 y 좌표인 6. 이렇게 해서 a, b를 찾아주는 겁니다. 중점만 알고 있으면 돼. 딴 거 없어. 여기 마이너스 8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2 b는 4가 되겠죠? 물론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좋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자, 외울 사람은 외웁니다. 자, 요 그림에서 할게. 요 그림에서. 자, 요 식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X'과 Y'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를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요 식에서 X'이라는 것은 2 넘기면 2A,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서 Y', 2 넘기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자, 요 식을 밑에다가 하나 딱 적어놓을까? 요걸 알고 있어도 조금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도 좋겠죠. 자, 잘 봐. 요 의미를 잘 봐야 돼. 그 X좌표라는 것은 요 대하여에 나온 이 점의 좌표 2배에서 얘를 빼고 이 점의 좌표 2배에서 얘를 빼고 이해되겠니? 요거 2배에서 얘를 빼주면 결국 요 점의 좌표가 나온다라고 지금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됐니?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거는 요거를 그대로 냅두고 해볼게. 자, 1285번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이라고 식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평행 이동시켰을 때 점의 좌표를 하시오. 일단 요 중심을 해야 되겠죠? 중심 1, 마이너스 3이죠?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어떤 점에 대하여라고 나와있니? 여기에 2, 1에 대하여 평행 이동을 시키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반지름은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안 바뀌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야. 요거의 x좌표라는 것은 요거 2배, 4에서 1 빼주면 3, 요거 2배, 2에서 얘를 빼주면 5. 그래서 3,5. 저 공식을 이용하면 좀 더 빠릅니다. 그럼 몇 번이야? 3,5 나오는 거. 1번이죠, 1번. 1285번. 3,5 나오는 것은 1번이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합시다. 딱 뭐뭐에 대하여 나오는 얘를 기준점이라거든. 기준점을 2배하고 이동시킬 점의 좌표를 빼주겠다. 그러면 바로 이동된 점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오늘 10번 유형까지 했습니다. 자, 10번 유형까지. 조금 더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래야 한 유형만 더 해도 될까?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피곤해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좀 넘어갈게. 좀 휴식을 취했다가 테스트 시간이 좀 기니까 조금 피곤한 사람들은 조금 엎드려